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수염에 대해서 보다가 상담 전화가 많아서 미처 다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충수염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외과 질환인 치질, 대장 질환, 갑상선 질환, 축농증, 담석, 화상 치료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월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번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수염 다시 좀 어떤 질환인지 얘기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수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수술하는 외과에서 수술하는 환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충수염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은 맹장염이라고 많이 알고 계셔서 이름이 혼동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충수염이지만 이제 혼용되는 이름으로 맹장염이라고 하셔야 더 이해가 빠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그 충수염은 충수에 생기는 그런 염증인데요. 충수 있는 위치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 여자가 다르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잔데 왜 오른쪽에 맹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남자 여자 똑같이 오른쪽에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 그 맹장이라고 원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 이제 붙어 있는 보통 자신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 6에서 10cm 정도의 그 꼬리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창자의 일종이고요. 여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급성으로 복통도 심해지고 또 이제 심하게 되면 그 맹장이 터지면서 복막염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배 아프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외과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게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정도로 맹장염이 어렸을 때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이제 복막염이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아이 출산하면서 제왕절개하면서 이 맹장 같이 떼어내는 수술 저도 했거든요. 네, 그러신 괜찮습니까? 경우들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장 수술이 전에는 조금 그 수술 자체도 좀 배를 째야 되고 복잡하고 하니까 미리 이제 개복 수술을 할 기회가 있을 때 특별히 제왕절개 할 때 같이 해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복강경으로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나 또 이제 제왕절개 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제 케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요즘엔 별로 안 하고요. 전에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외과 질환 중 수술 중에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주로 나이대는 어떤 많이 발생이 됩니까? 네, 그 충수염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원인이 돼 있는데요. 이제 보통 임파선이 많이 성장하는 시기에 많다 해서 보통 10대,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요. 뭐 어느 연령이나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올해 그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뭐 얼마 전에는 100세 넘으신 분도 제가 수술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보통 제일 많은 나이는 10대, 20대지만 어느 연령이나 생길 수 있고 또 뭐 신생아는 조금 지나지만 어린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배가 아픈 게 자주 있으니까 이제 방치하다가 그렇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제 외과에서 배를 여는 수술 중에 가장 많은 수술이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발생 빈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금방 진단을 붙일 수 있는 이유도 있어서 수술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충수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충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같이 이렇게 막혀있는 장인데요. 이 유일하게 막혀있는 장이다 보니까 이게 입구가 막히게 되면 더 이상 피가 통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그 입구가 막히는 이유는 이제 임파선이 커지면서 입구를 누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사춘기 때 가장 임파선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입구에 변이 끼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이물질이 끼면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양인 같은 게 생기면서 입구를 막아서 생기는 경우. 어쨌든 그 작은 이 충수의 입구가 막히게 되면 그 안에 피가 공급이 어렵게 되고 피 공급이 안 되니까 내용물이 썩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시작이 돼서 이제 압력이 높을 때 통증이 심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압력이 높아지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천공이 돼서 그때는 이제 복막으로 그런 농이나 그다음에 내용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맹장하면은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게 됩니까? 네, 이 충수염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은 상복부의 동통, 소화불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수염으로 오신 분들의 처음에 그 과거력을 들어보면 어저께 뭘 먹었는데 배가 좀 소화가 안 되고 체해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고요. 윗배가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아팠던 상복부 동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꼽 근처로 통증이 옮겨오고요. 그러다가 오른쪽 아래로 통증이 내려가면 저명한 그런 충수염의 증상이고요. 일단 뭐 소화가 안 되고 약간 오심, 구토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장염과 동반될 경우에 설사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오른쪽 아랫배가 누를 때도 아프지만 뗄 때 아픈 것도 더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네. 그래서 상복부가 아프다가 배꼽이 아프고 오른쪽 아래로 통증이 내려갔는데 누를 때도 아프지만 뛸 때도 더 아프다. 이럴 경우는 아주 특징적인 충수염의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전반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그다음에 걸을 때 아프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려고 걸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면 오른쪽 배가 아프다라고 몇 가지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혼자 증상을 가지고만 다 이렇게 증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배를 이렇게 꼭 눌러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수술에 관해서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맹장염이라고도 하는데 충수염이나 충농증, 담석, 뭐 대장 질환, 치질 모두 좋습니다. 외과 질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6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1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급성이다, 급성 맹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네, 대부분의 충수염은 급성이고요. 왜냐하면 충수염이 시작이 되고 나면 이틀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터진다고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요. 네. 충수염이 생겼는데 괜찮아졌다라는 게 좀 드물고요. 초기 진단이 충수염이 아니었던가 아주 드물게 뭐 100명에서 서너 명 정도는 만성으로 계속 염증이 있다 없다 한다고 보고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수염이라면 대부분 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수염이 진단이 되면 그때는 바로 수술을 하는 이유는 보통 48시간 이내에 천공이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서요. 네. 보통 배가 아프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천공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배가 아픈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진행된다라고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충수염은 대부분 급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8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외과 질환 관련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맹장도 오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충수염은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충수염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요. 네.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진단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몸이 똑같은 질병을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처럼 기계 부품이 고장나면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면 좀 진단하기가 쉬울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충수염처럼 나타날 수 있는 비슷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건 요로결석이 이제 좀 특징적인데요. 네. 오른쪽 아랫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 오셨는데 이제 검사해 보면 요로결석인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충수가 있는 위치가 난소 있는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어가지고요. 그런 산부인과적인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도 충수염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장염이다 보니까 다른 장의 문제들, 충수 근처에 있는 개실이나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변비들만 있어도 똑같이 배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뭐 응급실에 이제 보면 밤 사이에 오는 환자들의 50% 이상은 배가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배가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뭐 토할 것 같고 소화 안 되고 배가 전반적으로 아프고 뭐 이렇게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맹장염이 누가 있나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배가 아픈 그런 충수염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징적인 증상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상복부가 아프다가 배꼽이 아프고 오른쪽 내려왔다라는 증상도 특이적이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만져봤을 때 다른 배가 아픈 것보다 오른쪽 아래에 특징적인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사통이라고 얘기하죠. 눌렀다가 뗄 때 아픈 것도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발을 들어서 움직여 보면 오른쪽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신 것도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환자의 과거력이나 또 이제 의학적인 검사, 그다음에 그런 거 외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좀 많이 진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음파로 평소에는 충수 자체가 크지 않아서 잘 안 잡히는데 염증이 생겨서 커지기 시작하면 초음파에 잘 보여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CT를 찍게 되면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는 거의 다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수염 자체를 보는 것보다 충수염이 아닌 다른 질환들을 오인할까봐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는 요로결석인가 아닌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초음파를 볼 때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 질환이 같이 있는지 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실염이나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대장에 암이 있는 경우도 오른쪽 아래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충수염인지하고 잘못 수술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보는 게 진단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그럼 진단은 엑스레이 검사나 CT를 찍어봐야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네, 요즘은 말씀이시죠? 대부분 이제 CT나 초음파 그 두 네, 개를 네. 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했을 때 위험성이 아주 큰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충수염을 사실 오인해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충수염이 있는데 없다고 했을 때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천공이 되고 복막염이 되거든요. 이제 복막염이 되면 사실 충수가 천공이 되기 전까지는 간단한 수술 질환 중에 하나지만 천공이 되고 나면 전 배 안에 염증이 퍼져 있게 되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폐혈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끝날 수 있는 질환의 치료를 아주 복잡하고 또 합병증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냥 배가 아픈 걸 참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아주 위험하고요. 또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아프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냥 병원 안 오시고 계셔서 네. 심각해져서 오시는 분도 꽤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자주 배 아프다고 하다 보면 이제 보호자들이 배 아픈 게 늘상 그랬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로 충수염이 있다가 복막염이 돼서 오는 경우는 어린아이나 노인들 마찬가지로 그런 전신적인 질환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어서 네. 평소와 좀 다른 통증이 있다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배가 아팠던 경우하고 또 충수염으로 배가 아픈 경우 통증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충수염 통증은 어떤 통증을 느낄까요? 네, 충수염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오른쪽 아래가 특별히 아프다는 것도 가장 특징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살짝 손으로 눌렀다가 떼어보면 뭐 누를 때도 당연히 아프겠지만 뗄 때 더 막 배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게 되는 게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서요. 네. 반사통이 있는 거를 좀 기억하셔서 오른쪽 아래 배를 눌렀는데 누를 때도 좀 아프고 불편하지만 떼니까 더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배가 그냥 아팠다 마는 거는 운동성에 때문에 아플 때는 열이 나는 경우가 드문데요. 네. 충수염이 진행이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도 열이 특정인 나면서 증상이고요. 배가 아픈 통증.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천공이나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면 증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제 온 배가 다 아프고요. 네. 열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배가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럴 때 전신적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온몸에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지면서 열이 나고 그다음에 배가 다 아파지고 그리고 이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제 맥박도 빨라지고 등등의 이제 좀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병원 오시게 되셔가지고요. 진행이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천공이나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꽤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네. 일단 복막염이 되는 순간에는 전신적인 증상들, 네.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고 간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체계의 활성화 때문에 우리 몸에 전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연세 있는 분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배앓이하다 죽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옛날에 이제 그 왕의 기록들 보면 그 자손들이 어렸을 때 배앓이하다가 죽었다 하면 지금은 이제 유추해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충수염이 있다가 천공이 되고 복막염으로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맹장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충수염, 맹장염 관련해서 궁금증, 이 밖에도 외과 질환인 치질이나 화상, 또 담석, 대장질환, 갑상선 질환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좀 오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그 질환들과 좀 구별하기 힘든 질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환하고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제일 많은 거는 요로결석인데요. 네. 요로결석도 상당히 통증이 아주 심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에서도 급성 충수염하고 구분이 어려워서 우리가 좀 요로결석이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로결석은 수술하지 않고 이제 돌만 부셔서 요즘에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파선염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맹장염까지 가지 않지 임파선이 염증이 심할 때도 똑같이 아프다고 많이 표현해서 오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최근에 감기에 걸려서 폐렴을 앓았든지 그렇게 열성 있는 질환을 앓았을 때 좀 같이 동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중증이라고 어린아이의 장이 꼬이는 그런 증상들도 충수염하고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장염만 있는 경우, 그다음에 췌장염, 담낭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충수염하고 구분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의 난소에 생기는 물혹이나 난소의 염증, 골반염 등등 또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충수염하고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뭐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아주 고통이라고 심한 통증 하는데.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서 네. 예, 근데 맹장염도 또 심하신 분들은 막 거의 이렇게 떼굴떼굴 떼굴떼굴 굴르다가 굴죠. 예, 네, 응급실로 네. 막 실려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아픈 것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간단한 검사를 해보면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 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건가요? 요로결석도? 요로결석은 이제 양쪽이 다 있거든요. 오른쪽도 아. 있고 왼쪽도 콩팥이 양쪽에 두 군데 있으니까 양쪽에 네. 있는데 왼쪽에 다양히 요로결석이 있으면 조금 구분이 쉬운데요. 네. 또 요로결석도 오른쪽에도 많이 생긴다고 보고돼 있어서 음. 요로결석 있는 환자들도 오른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급성 장염이라든가 요로결석, 신장염 이런 증상들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통적인 증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구토도 나고 네, 통증도 그렇습니다. 소화 안 있고. 되고 배 아프고 좀 배가 더부룩한 것 같고 뭔가 네.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배도 장염의 위치에 따라서는 오른쪽이 아플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인 충수염, 맹장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도 좋고요. 담석, 화상치료, 치질, 대장질환 모두 좋습니다. 의외로 또 치질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치료 상담하시고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충수염은 앞서 이제 10대에서 20대가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소아들의 충수염 진단이 좀 어렵다면서요? 네, 소아들의 진단이 어려운 거는 소아들의 이제 특징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통증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병력을 들어보면은 구분할 수 있는 진단인데 아이들은 그냥 배 아프다고 무조건 울거나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배를 만지기려면 다 아프다고 하니까 정확히 오른쪽이 아픈지 왼쪽이 아픈지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소아의 복통 중에서는 한 거의 80~90%가 어떤 진짜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일을 어떤 핑계 대거나 아니면 정말 불편한 걸 그냥 복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또 복통이 자주 있다 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변이 마려운 것도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을 과하게 먹어서 체한 것도 아프다고 표현하고 그렇죠. 다 똑같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평소에 없다가 어느 순간 아프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검사라고 확인해 볼 텐데 늘상 쟤는 배가 아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아이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적절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초음파를 해본다든지 검사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괜찮겠지 뭐 늘 저러다가 말았으니까 뭐 변 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천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아플 때마다 검사해보지 못하니까 소아의
충수 진단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아라고 하지만 이제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 뭐 4살, 5살, 6살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100일 전후에서 또는 신생아 갓난아기들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까? 네, 충수염으로? 가능은 하고요. 이제 어린아이 뭐 신생아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인보다는 빈도는 작겠지만 가능하다고 보고돼 있고 이제 그런 아주 영아인 경우에도 수술한 기록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도 좀 다르게 호소를 하면 한번 꼭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외과 질환을 잘 모르는데요. 뭐가 외과 질환이에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외과 질환이구나 이렇게 그 저 혼자 이해를 하려는데 그게 뭐 외과 질환이 뭐 어떤 거의 외과 질환이에요? 네,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 필요한 질환들을 외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물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내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충수염이나 뭐 담낭염이나 그다음에 치질이나 하지정맥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술을 통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외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외과는 제가 하고 있는 일반외과를 말하는 건데 뭐 이제 척추나 그다음에 정형외과 이런 것도 다 외과 질환이죠.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다음에 신경에 손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외과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머리 수술하는 것도 외과 질환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신경외과라고 또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아, 예, 신경외과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이마가 툭 튀어나왔는데 네. 그런 것도 그 수술을 하고 막 잘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튀어나왔다고 표현하시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뼈의 굴곡인지 아니면 정말 혹이 생긴 건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혹이 생긴 거면 수술을 떼어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서 수술이 꼭 필요한 질환인지 아니면 모양만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 없는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면은 왜 그 피부면 물렁물렁하고 딱딱하고 막 그런데 이게 진짜 뼈거든요, 이게. 아, 예, 그렇게 이소골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뼈가 붙어가지고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 뼈가 맞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뭐 통증을 유발하기나 모양에 심각하게 변화가 생겼으면 그거는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뭐 통증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모양만 그래서 머리를 해서 안 건드려요. 네, 모양에 이제 있는 게 보기 싫거나 그거를 네. 교정을 원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원에서 네. 네,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수염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충수염은 100% 수술로 치료해야 되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충수염 진단을 내리면 약으로 치료 안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충수염은 그 염증이 생겨 있는 그 충수를 제거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라서요. 물론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천공이 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연해서 약물을 치료를 하다가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수술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서요. 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긴 하지만 복강경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수술도 간단해졌고요. 뭐 수술도 뭐 큰 문제 없으면 한 2, 30분 안에 끝나는 수술이니까 빨리 발견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큰 생말이나 그런 활동에 지장 없이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진단이 빨리 되면 적절한 시기에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체되면 천공이 되고 복막염이 되면 아주 치료가 복잡해지고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이 빨리 하고 빨리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은 개복까지는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다 네, 수술합니까? 물론 이제 아주 오래돼서 그 충수가 천공이 됐고 농양도 생기고 주위에 장하고 유착도 많고 아주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개복을 하지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복강경으로 배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며칠 병원에 뭐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하여튼 수술하면 이틀 정도면 퇴원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뭐 조금 안정이 필요하거나 뭐 일상생활을 좀 쉬고 싶다 하시면 3, 4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퇴원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된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
또 아주 심한 경우는 1, 2주 정도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얼굴이나 뭐 손 같은 데 수술을 하는 경우 네. 그 수술 흔적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수술 방법이 개선돼서 그런지 흔적이 없긴 하던데 지금도 수술하고 나면 흔적은 남게 되죠. 네, 뭐 찐자리가 전혀 흔적이 없을 수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봉합사나 그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도 충수염 환자가 많습니까? 일반 네, 외과에서는? 거의 뭐 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명씩은 매일 있을 정도로 네, 끊임없이 그다음에 뭐 주말이나 밤이나 이렇게 내원하고 계셔가지고요. 충수염 환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충수염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